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시장은 산타랠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핵심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여전히 다른 자산 대비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과 대형 자금 중심의 선별적인 수급 이동은 점진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바닥을 다지는 국면에 있는 것인지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의 큰 흐름과 핵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중요한 지표들이 또 두 가지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상무부에서 발표한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지표인데요. 3분기 GDP 지표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월등하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3% 증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 수치는 2023년 3분기 이후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화답을 했고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발표된 지표는 다른 국면을 보였는데요.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89.1로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했습니다. 이 결과는 해고가 증가하고 소득 불안으로 4분기 소비 둔화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소비자들은 물가와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관세, 정치, 금리, 전쟁 같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을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체감 경제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컨퍼런스 보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즉 4분기는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제 시장은 3분기 GDP 지표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네, 어제 GDP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지속이 포착이 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소 약화가 됐습니다. 현재 내년 1월 금리 동결 전망이 86.7%까지 상승을 했고 내년에 금리를 2회 인하할 확률도 가장 높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SNS인 트루소셜에 나는 시장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새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새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는 동안에 금과 은은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이 심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실질금리 하락 기대감, 기관적인 접근성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에 따라서 은과 금이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은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제약과 투기자금 유입에 대한 높은 민감도로 금보다 더 크게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안전자산보다는 고베타 위험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리스크 오프 국면에서 자금 유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순유출과 순유입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11월 이후에 구조적인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는 둔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기관 자금이 관망을 하고 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이탈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장이 신규 유동성보다는 기존 자금 소화와 수축 국면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신규 수요와 내부 수급 구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거시적인 호재만으로 박스권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이 흐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명목 수요 지표입니다. 10월 이후로 명목 수요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계속해서 음수요 영역에 머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수요보다 시장에 풀리는 공급이 더 많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전체적으로 2023년 이후로 상승장이 진행이 되면서 명확한 트리거에 의해서 움직였는데요. ETF 승인, 그리고 트럼프 당선이라는 정치적인 이벤트, 그리고 기업 트레저리 수요라고 하는 명확한 수요 파동이 있었는데 현재는 수요를 이끌 수 있는 명확한 트리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강한 수요를 이끌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ETF와 명목 수요를 종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봤을 때 어떤 주체들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1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돌핀이라고 불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주체들의 움직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돌핀보다 더 큰 고래들은 거래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를 이끌 수 있는 주체가 돌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사이클 이끈 핵심 주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체들은 대부분은 ETF 그리고 기업 트레저리를 가져가는 이 대형 투자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들의 축적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1년 이동 평균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적으로 수요 약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흐름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악정이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지션 참여도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동시에 펀딩 레이트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트레이더들이 연말 변동성 국면에서 롱베팅, 즉 강세 베팅을 늘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소 순유출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의 월간 변화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거래소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고요. 결국 거래소 유출은 단기 가격 방향성을 결정짓는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투기보다는 보유 성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기반이 더 단단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장기적 관점에서 견고한 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현 가격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ETF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가는 86.5K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 조정과 매도가 일어나더라도 해당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기관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86K 전후 구간은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구조적인 지지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구간을 지켜낼 수 있는지 혹은 하방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암호화폐 전망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기관들이 전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네크 담당자들이 내고 있는 의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나스닥 100과 디커플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통화 가치 훼손 국면에서 향후 비트코인 강세 랠리에 전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한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 비트코인이 과거와 마찬가지의 반등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이 해시레이트 관련된 부분들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바네크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채굴자 항복 신호와 해시레이트 하락은 과거 사례상으로는 가격 반등이 뒤따르기 쉬운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채굴자들의 수익성을 개선해서 가동을 중단했던 채굴기가 다시 복귀하는 선순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알트코인 시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핵심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약세 신호가 강화되었고 이 흐름은 추가 하락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 시즌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전망 기사를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내보냈는데요. 이 세 가지 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 중심의 선별적인 회복 가능성과 알트코인의 구조적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금과 은의 움직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수요 회복과 명확한 유동성 재유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헤드라인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도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도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되 별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연간 거래 한도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계적 규제 프레임을 2026년 7월 이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IMF가 엘살바도르와 비트코인 도입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IMF는 엘살바도르가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의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각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허용 그리고 관리 모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합법적 수요 저변 확대와 시장 성숙을 동시에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늘 공유해드린 대부분의 소식들은 암호화폐 우호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BD 지표 한번 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는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다시 매수 전환 이후에 관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도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는데 이 구간부터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체들은 전반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바이낸스 전체 주문량에서는 여전히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는 다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더 깊이 음수 영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음수 영역이고 낮은 국면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미국 기관 수요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 관점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넘어서자마자 다시 조정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특정 구간에서 기계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0K만 도달하면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2평선을 중심으로 공방이 길었던 만큼 이 구간을 회복하고 지지를 받게 되면은 조금 더 시장의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세가 강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들이 더 많이 남아 있고요. 돌파 매수 구간 포착을 위해서는 최소 95K 이상을 넘어서야 되고 더 안정적인 흐름을 위해서는 400과 365이평선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RSI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다시 하방 이탈했고 MACD는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강세 국면 자체는 약화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22평선을 경계로 공방을 벌인 구간들이 상당히 긴 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차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거시적인 흐름을 확인해야 되고 결국은 중요한 추세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지지를 받고 올라설 수 있는지 거래량은 나오고 있는지 이런 더 핵심적인 구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